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메모했던 경험 나누어 보았고요. 또 내용을 간추리며 듣기 공부도 했고요.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아보았고, 오늘은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그 전에 어제 학습한 내용 한번 되돌아보아요. 우리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우리 친구들의 말주머니로 알아봤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먼저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고, 묶을 수 있는 낱말, 호랑이, 까치, 매 이런 것들은 그냥 동물,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묶어서 식물 이렇게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전체로 엮어서 하나의 글로 완성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내용을 이을 때 이어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151쪽 5, 오늘은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물에 사는 생물을 본 적 있나요? 있죠, 물론.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 봅시다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한번 말해 보세요. 발표합니다. 개구리밥은 뭐뭐뭐뭐입니다 까지요. 슝, 슝,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이게 뭘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이 사진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한번 카드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연결 지어 볼까요? 먼저 오리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개구리밥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오리풀이라고 한대요. 몸 길이가 1mm 내외래요. 우리 친구들 밀리미터 알죠? 우리 단위할 때 센티미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1cm를 10개로 나누었을 때 그 작은 문금 하나, 그게 1mm인데 물벼룩의 몸 길이가 0.2, 1mm도 안 돼요. 0.2에서 1.8 정도 된대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일까 말까 물 위에서 톡톡 튀어다니는 거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물벼룩의 몸을 관찰하는 것도 해요. 다음 말미잘 촉수, 이건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 짠! 네, 흰동가리는 말미잘 촉수에서 산대요. 우리 말미잘 촉수에 독성 물질이 있는데 우리 흰동가리는 살며시 다 빠져나왔다 해서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이 수련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수련과 연꽃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비교해서 오늘 제대로 알려주려고 수련 사진을 가져왔어요. 수련은 보세요. 개구리밥처럼 잎이 물 위에 붙어서 떠 있죠? 연꽃은 잎이 물 위로 쑥 나와 있어요. 잎이 말이에요. 꽃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두 개 보면 연꽃과 수련 구분하세요. 수련은 물 위에 물과 접촉해서 떠 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물속에 사는 생물 이야기를 왜 했을까 보니까 오늘 우리 플랑크톤을 읽고 내용을 간추려 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오늘 학습 문제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무슨 공부하냐면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합니다. 152쪽 2번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며 플랑크톤이란을 읽어봅시다. 했죠?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각 문단의 첫 문장은 한 칸 들여 썼다. 그죠? 문단이 끝날 때는 줄을 비웠다. 다를 뿐이지요. 좋을 것입니다.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비웠습니다. 사진 보니까 우리 연못의 모습이고요. 보라색 이 사진은 그래요, 해파리의 사진입니다.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선생님이 안 읽어주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어제 글을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 때 형광펜이나 칼라펜으로 이렇게 색연필로
중심 문장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했죠. 오늘 여러분이 이 네 문단을 읽으면서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고 나면 플레이 하세요. 자, 다 읽었죠?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가요? 그래요. 플랑크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럼 우리 154쪽 물음에 답을 하면서 교과서 플랑크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봅니다. 먼저 1번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몇 문단에 있는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요. 2문단에 있었어요.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는 아무 생물도 없다고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래요. 그죠? 정답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까닭을 물었으니까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돼요. 선생님께서 어제 우리 친구들 3학년이니까 답할 때 뭐뭐입니다, 합니다로 표현하는 훈련,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고학년 되면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글을 읽고 내용을 머릿속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 2번 물에 사는 생물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그 내용이 몇 문단에 있었나요? 맞아요. 3문단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물에 떠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죠? 쓰는 시간은 여러분 이따가 천천히 쓰세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쓰고요. 3번 해파리처럼 큰 생물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국어는 글을 읽으면요. 글 내용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제일 쉬워요. 글만 읽으면. 4문단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플랑크톤이란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하기 전에 우리 글의 내용 정리하는 방법 기억나죠?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어제 배운 내용 되돌아봤잖아요. 그죠?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하고 각각 묶을 수 있는 낱말 사용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글로 정리한다.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 각 문단의 자, 선생님이 1문단 내용만 좀 크게 키웠습니다. 우리 1문단 읽고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 호수, 연못뿐만 아니라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사는지가 다를 뿐이지요. 선생님 중심 문장 맨 앞이나 맨 끝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느 게 중심 문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죠? 네, 이 글은 중요한 내용, 중심 문장이 눈에 확 띄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목, 플랑크톤이란 이런 거 머릿속에 새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 문장에서 이 문단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 알 수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물은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둘째 문단.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는 아무 생물이 없다고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생물까지 포함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뭘까요? 그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생물이 살고 있다. 그죠?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3문단.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야,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심 내용은 뭐예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니죠? 왜냐면 우리 여기 물에 살아가는 생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플랑크톤 제목이 플랑크톤이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래요. 마지막 부분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그죠? 플랑크톤이란 뭐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 통틀어서 말한다. 4문단.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모두 물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는 스스로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 능력이 워낙 약해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오, 선생님, 저 플랑크톤 헤엄치는 거 봤는데요. 바닷속에서요? 플랑크톤이 헤엄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움직이니까 떠내려오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중요한 내용. 지금 우리 플랑크톤 얘기하니까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한다 이랬어요. 잘하셨어요, 친구들도. 자,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크게 키워서 한번 볼게요. 1번. 우리 선생님하고 줄 그었으니까 이거 다 친구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거 또 볼게요. 5번. 이제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4번 선생님이 작게 정리해 뒀어요. 이 4번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플랑크톤이라는 전체 내용을 간추려 써봅니다. 교과서에 155쪽에 앞부분은 써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 문단까지 했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뭐라고 할까요? 크게 키웠습니다. 쓰려고.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플랑크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이 글이 플랑크톤의 전체 내용을 간추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이 있는 곳에는 인데 그래서라는 이어주는 말을 넣었어요. 그죠? 우리 어제 이어주는 말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플랑크톤이란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간추려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랑크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내용을 5번의 보라색 박스처럼 여러분도 줄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6번.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가운데에서 읽고 싶은 내용과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는 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의 역사를 설명한 책을 읽을 거야 하니까 옆에 친구는 인도의 의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통 의상을 설명한 책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또 그 다른 친구는 난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해서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볼 거라 했고, 한 친구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난 음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리 방법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어 라고 이 친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선생님 말씀 한번 볼까요? 민화, 플랑크톤이란과 같은 글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궁금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많으니까 찾아 읽어보아요 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플랑크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책이나 또는 다른 사회 지식을 설명하는 글 읽을 때 오늘 배운 내용 간추리기 활동을 잘 생각해서 그 글에 나오는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국어에서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어 활동으로 확인해 봅니다. 48쪽, 49쪽, 새로운 운동.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으라고 했죠. 선생님은 색깔 있는 색연필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읽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의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자, 잘 읽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표시한 것과 여러분이 표시한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문단, 새로운 운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2문단부터는 새로운 운동이 뭔지 설명할 거예요. 2문단. 새로 만든 운동으로 스포츠 스태킹이 있습니다. 여러분 컵 쌓는 거 알죠? 우리 컵 쌓기라고 하죠? 이거. 다음 3문단. 이거예요.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즐기던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운동으로 슐런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운동 하나 소개하고요. 4문단은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새롭게 바꾸어 만든 운동에는 한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문단은 또 무엇이 있습니다 하지 않고 이런 운동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어요. 이 글은 비교적 중요한 내용을 찾기가 쉽죠? 그럼 이렇게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았으면 이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50쪽 문제 해결도 해봅니다. 2번 새로운 운동을 읽고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색깔로 표시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합니다. 3번 글 전체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이 바른 친구를 찾아 공표를 해 봅시다. 첫 번째 친구. 내가 새로 안 부분만 간추렸어. 그리고 새로 안 내용을 이어서 간추렸어. 자기 자신하고 글 전체 내용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만 안다고 해서 글 전체 내용 간추린 건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친구.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았어.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전체를 간추렸어. 우리도 그렇게 했어. 세 번째 친구는 아예 그냥 전부를 써버렸대요. 고생했어요. 전부 다 써느라고. 아유, 그 써놓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자, 잘했나요? 중심 문장 먼저 찾고 중심 문장에 있는 글 속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면 내용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문단에서 둘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51쪽 기초 다지기.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파란색을 좀 더 엷게 엷게 어떻게 써요? 10개 칠해, 엷게 칠해. 그죠? 이런 거는 따로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는 말 그대로 하면 돼요. 파란색을 좀 더 엷게 칠해. 누나 바닥에 내공책이 있으니 밟지 밟지 뭐래요? 밟는다. 낙엽 밟는다. 물건을 밟는다. 밟지라고 하죠? 이렇게 달라요. 2번 짧고 얇게 엷고 넓지 여덟 이렇게 리을로 소리내고 밟다 밟고는 비읍으로 소리내야 한답니다. 이 발음 내는 건요. 여러분이 보통 때 부모님께서 또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소리내는 거 듣고 기억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서울 사는 친구들은 소리내는 대로 발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서울 사람들이 쓰는 그 발음이 바로 표준어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0개, 10개 이러면 안 되죠. 발지, 밥지 아니죠? 격음화돼서 나요. 10개 칠해, 밥지 마. 이렇게 10개 칠해, 밥지 마 합니다. 겹받침 리을 비읍이 들어간 낱말을 바르게 발음해 봅시다. 짧다, 떨다, 얇다, 넓다 다 리을 발음에 뒤에 된 소리 따 나면 돼요. 짧다, 얇다, 떨다, 넓다 이렇게요. 됐죠? 자, 우리 이 단원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대상으로 내용을 간추려 봤어요.
이렇게 글 전체를 간추리는 방법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보를 얻는 책, 뭐 자동차 책, 음식 만드는 방법의 책, 또는 키가 크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책을 읽을 때 중요한 정보를 얻기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생각해서요. 앞으로 정보를 얻는 책을 읽을 때 내용을 한번 간추리면서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3학년 1학기 국어가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오늘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간추리는 공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